뭐 배우신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일반각. 일반각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각이라는 건 일단 두 선분이든 반직선이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루는 각을 뭘 각이라고 하는지는 다 아는데 여기선 조금 더 명확하고 엄밀하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고, 일단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돼요. 자, 기준이 되는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죠. 현재 우리가 공간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공간은 다루지 않을 거고, 그럼 이 기준이 되는 시초선, 일반적으로 평면 직교좌표에 표현할 때는 X축이 우리가 시초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겠죠.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걸 동경이라고 하지 보통. 그럼 얘를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시초선과 동경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쪽을 말하고, 자, 참고로 수학이 됐든 물리가 됐든 지구과학이 됐든 이 이과 과목에서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각 중에 항상 반식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식의 방향. 이게 일단 이과 과목에서의 이루는 각의 크기를 표현할 때 약속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시초선이다. 이게 시초선인데 이런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동경은 시초선과 30도를 이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 각도 중학교 때 표현할 때는 뭐 45도라고 쓸 텐데 이건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죠. 그럼 이때는 이루는 각을 마이너스 45도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은 음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이건 일반 각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고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 기준으로 이루는 각을 표현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반각은 여기서 뭐냐? 일반각을 왜 배우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각은 각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함이에요. 자, 뭐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알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뭐 빙판길에서 트리플 악셀을 한다든가 뭐 요즘은 쿼드러플을 한다든가 하면 공중에서 3바퀴 도느냐 4바퀴 도느냐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물리 같은 부분에서 뭐 각속도 같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시간에 1바퀴 돌 때랑 2바퀴 돌 때랑 동일한 시간에 어느 게 더 에너지가 크겠니? 2바퀴 도는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이 그림은 정적인 그림이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하지만 이 동경이 1바퀴 돌고 여기 있는 건지 2바퀴 돌고 여기 있는 건지 100바퀴 돌고 여기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각의 범위를 이제 확장할 거예요. 각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얘기가, 이걸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면 이게 그냥 정적인 모습만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땐 30도를 이루겠지. 근데 390도도 얘랑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1바퀴 돌고 30도 더 진행한 거니까. 750도도 2바퀴 돌고 30도 진행한 거니까 얘랑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겠지. 근데 그것들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지. 몇 바퀴 돌고 위치하느냐는 뭐 피겨 스케이팅으로 기준으로 하면 점수 차이도 나는 거고, 물리로 따지면 에너지, 뭐 각속도, 선속도 다 달라지는 거니까 얘를 그렇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30도라고.
이 동경은 3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30도 더 반시계로 돌아간 걸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30도 더 진행한 각으로 볼 수도 있지. 그럼 굉장히 많은 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이걸 일반화해서 표현한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각은 아주 심플해요. 이 형태로만 표현해 주시면 돼. 여기서 제가 알파도라고 쓴 건 이게 알파도라고 했을 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각의 범위를 확장할 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는 당연히 예각만 보통 읽잖아. 예각만 보통 읽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 정적인 그림만 보고 이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각들을 표현하는 걸 배우는 걸 일반각이라고 하고. 오케이. 자, 참고로 이 알파도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0도 이상 360도 미만이 되는 애를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360도는 쓸 필요가 없어.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니까 자, 얘는 뭐 쓸 필요가 없겠고 일단은 연습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옆에 아주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굳이 문항번호 제가 적지 않더라도 이렇게 돼 있대.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하여라 라고 하면 몇 바퀴 돌린지는 모르겠고 135도만큼 더 진행한 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다. OX가 시초선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고 항상 뒤에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동경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결국 이쪽은 몇 도란 얘기죠? 315도란 얘기지. 그러니까 주황색처럼 쓰는 게 더 이쁜 표현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주의하실 점만 제가 적어드릴게.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이따위 스타일로 나오진 않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래에 있는 게 시초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문제에 만약에 OB가 시초선이라고 하면 얘가 기준이죠 지금.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했고 OA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거 몇 도입니까? 315도죠 또. 그럼 OA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방금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겠지. 맞죠? 무조건 이걸 시초선으로 보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문제에 뭐가 시초선으로 주어졌는지 한번 정독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그냥 정의를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는 좌표축에 나타낼 거예요. 실제는 좌표축에 나타낸다라고 하면 X축 양의 방향 이쪽을 항상 시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이 동경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동경이 이렇게 위치한다 라고 하면 이건 제1사분면 각이라고 하고요. 자, 제가 4개를 다 쓰진 않게 이거는 몇 사분면 각이라고 하겠니? 2사분면 각이라고 하겠지.
맞죠? 이거 뭐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하나 정도만 해볼게. 제 1사분면 각의 특징은 동경이 여기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는 0도에서 90도 사이죠. 맞습니까?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걸 0도라고 확신할 수 없지. 360도일 수도 있지. 720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뭐만 갖다 붙여주면 돼. 이게 1사분면 각이죠. 맞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편한 각을 구하고 앞에 360도 곱하기 n만 더해주시면 되죠. 그게 몇 바퀴 돌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면 일단 제가 B단계 아주 뭐 간단한 문제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자, 다음 중 제 3, 4분면의 동경이 위치한 애만 고르래. 1번은 420도예요. 420도는 한 바퀴 돌리고 60도 더 진행한 거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이겠지. 얘는 그냥 무시해도 좋죠. 동경의 입장에서는. 자, 870도는 두 바퀴 돌리고 그럼 720도죠. 150도만큼 더 진행한 거니까 2사분면 각이겠지. 전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 1560도는 360도에 일단 몇 바퀴 돌릴까요? 한 4바퀴 돌릴까요? 4바퀴 돌리면 몇 도니? 1440도인가? 얘도 몇 사분면? 2사분면 각이 되겠지. 이건 4바퀴 돌렸다는 얘기니까 다시 원상 복구고. 자, 저는 바로 5번만 볼게. 자, 마이너스 1610도는 360도를 뒤로 한 5바퀴 돌리고, 5바퀴 돌리면 얼마야? 1800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몇 도 하면 됩니까? 190도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의미가 없고 190도면 3, 4분면 각이 맞지. 답은 그대로 5번이 되겠죠. 이 정도 푸는데 문제 없지? 없을 것 같고. 하나씩 차근차근 합시다. 삼각함수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제가 이 학원에서 2명이랑 수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7년 근무하면서 20명도 아니고 2명이라니. 근데 뭐 어떻게 되니? 시간이 안 맞는 걸. 사실 2명이, 여러분들 2명이랑 수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지? 내가. 아닌가? 사실 2명이랑 수업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학생이 만약에 15, 20, 뭐 30명이 된다. 그러면 요리로 따지면 내가 막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한 명, 2명이잖아. 라면 끓여 먹자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강사로서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힘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막 개그하기도 힘들고 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익스큐즈 해주시고. 자, 유형 2번은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이다. 이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이게 일반각의 개념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세타가 2사분면이면 이게 세타가 되겠고 3분의 세타면 3으로 나누니까 뭐 대충 한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꼭 2사분면의 각이 90도에서 180도 사이라는 보장은 없죠.
한 바퀴 돌고 여기 위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부등식을 작성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2, 4분면의 각이면 그냥 이렇게 써. 먼저 90도에서 180도 사이. 하지만 몇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얘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3분의 세타가 존재하지 않는 4분면을 물어봤으니 일단 3으로 나눠주시고 3으로 나누면 이건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3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해설지랑 조금 다르게 풀 텐데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 굉장히 여러 문제 나오면 제가 완벽히 정석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서술형에 나올 확률도 뭐 거의 없고 여기 써 있는 숫자만큼 연속한 자연수로 n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3이 써 있지? 그럼 연속하는 자연수 3개를 n의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돼. 왜 집어넣는지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4가 써 있잖아. 연속하는 자연수 4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연속하는 정수. 왜 자연수라고 썼니? 정수입니다. 정수. 자연수는 꼭 양수여야 되죠. n자리에. 자,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n에다 0. 0 집어넣었으면 이거 몇 사분면가? 30도에서 60도 사이면 3분의 세타는 제 1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n에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120도 더하기 30도니까 150도, 180도. 얘는 2사분면 각이지. 자, 연속하는 정수 n에다 2 집어넣으시면 270도, 300도. 자, 270도가 이게 270도죠. 이 사이니까 4사분면이죠, 이건. 자, 근데 n에 제가 3을 집어넣잖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몇 도예요? 360도니까 동경의 입장에선 관찰할 필요가 없지. 다시 처음으로 원상 복구입니다. 얘랑 똑같지. 그러니까 3개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계속 똑같은 게 주기함수처럼 반복이 되니까 3번만 집어넣으시면 되고 저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0, 1, 2를 집어넣었지만 1, 2, 3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2, 3, 4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 한 번만 풀어보세요. 570번. 570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봐. 아마도 2세타 나오는 거 있니? 문항 번호가 달라서 지금 B스텝이니까 요거다 요거 538이네. 자, 2세타가 3, 4분면 각이랍니다.
3, 4분면 각이면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해주세요. 먼저 부등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심플하게 3, 4분면이면 이쪽 말하는 거지, 이쪽. 180도에서 270도. 일단 이 쉬운 각을 먼저 적어. 근데 이게 몇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앞에 얘만 샥 더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몇으로 나눠야겠어? 2로 나눠야겠죠? 2로 나눠야겠고, 자, 일단 제가 나누기 이해했다는 얘기는 방금은 형태가 지금 달라졌는데 이걸 2로 나눈 게 이거죠. 결국 2분의 세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속하는 정수 2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n의 가장 편한 정수 0 집어넣으면, 자, 이거 몇 사분면각? 2사분면. 그 다음에 n에다 제가 1을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자, 이건 4사분면 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이 되겠고, 뭐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360도 되니까 다시 얘랑 똑같겠지. 더 이상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림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일반각으로 각의 범위 확장하는 거 여태까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각도를 새롭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호는 부채꼴에 있는 이 곡선 모양, 호도법이라는 말 자체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호도법은 왜 배우는지는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도, 2도, 3도 이런 방식을 무슨 법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니? 1도, 2도, 3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60분법. 오케이. 자,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60분법은 뭐 이렇게 정육각형을 만들어서, 뭐 이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봤니? 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제 60진법을 썼는데, 그 양반들은 이제 뭐 별자리도 잘 보고 수학도 잘한 뭐 그런 양반들인데,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니? 뭐 수를 신성시 한다느니 뭐 아무튼 잡소리. 그럼 이 하나가 정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등분해서 그 하나를 1도라고 부르자라는 게 60분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게 60분법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60분법은 기본적으로 각도를 표현하는데 이산적입니다. 이산적. 아니, 이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라고 하면 이산가족 알죠? 뚝 떨어져 있는 거. 1도, 2도, 3도, 4도 일정한 간격으로 뚝 떨어져 있지. 마치 자연수랑 비슷하지 않니? 자연수랑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도와 2도 사이에 각도가 없어? 연락이 많지. 2도와 3도 사이에도 연락이 많습니다. 수학에서는 보통 이산적의 반대 표현으로 연속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 각은 시계가 이렇게 움직이죠. 맞죠? 여기서 갑자기 뿅, 뿅, 뿅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연속적인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60분법으로는. 당신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없을 거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니? 1.345도 이런 표기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루트 2도 들어본 적 있나요? 없겠지. 로그 2의 3도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애초에 이 자리에는 정수밖에 못 씁니다. 물론 약식으로 중학교 때는 뭐 45도의 절반을 이렇게 쓰거나 뭐 분초로 배우기도 하지만 그건 엄밀하면서는 조금 이상한 거고, 결국 아주 중요한 게 60분법으로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 각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데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도의 단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기계항공 우주를 전공을 한다, 뭐 나사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사에 들어갔다, 그럼 어딘가 뭐 항성을 탐사하는데 내가 여기를 대충 22도로 세팅을 하느냐 23도로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기 목성 어딘가 가면 굉장히 큰 격차가 나죠. 각도를 근사값으로 대충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글러 먹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각은 쓸 수가 없고, 호도법으로 각도의 단위를 바꾸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새로운 단위 혹은 새로운 방법을 배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왜 배우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 자, 60분법이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건 이해되죠?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학자들이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아니 그럼 각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인데, 그러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된다면 중심각도 정확히 몇 배가 될까? 2배가 될 게 자명하지. 대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해도,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당연히 2배가 될 거야. 이걸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정비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정의하면 될 것 같다. 얘랑 얘의 비를 이용해서 각을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주로 반지름은 스몰 r이라고 많이 쓰고요. 호는 l이라고 쓰고 각은 세타로 많이 쓰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게 호도법의 정의이고 여기서 관계식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뭐 잠깐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서울대를 지원을 했다. 지원자 1000명이래. 근데 서울대 정원이 100명이랍니다. 그럼 합격률을 여러분들 1000분의 100으로 구합니까? 100분의 1000으로 구합니까? 1000분의 100으로 구하죠. 이걸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자 수의 비가 합격률이지.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자 수의 비가 합격률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울 거예요. 뭐뭐의 대한이면 이게 기준량이고, 뭐뭐의 비면 얘가 비교량이에요. 그럼 항상 비를 표현할 때는 그게 수학이든 물리든 이 꼴이 원칙이에요.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니까 제가 그대로 이걸 식으로 써볼게. 각을 정의를 하는데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그럼 세타는 r분의 l로 정의할 수 있지. 예, 맞습니까? 물론 이걸 l은 r 세타. 분수식이 아니라 다항식꼴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되죠. 이렇게 정의한 각의 단위를 라디안 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다는 뭐니? 자, RAD라고 쓸 건데 라디안의 앞글자를 따서. 근데 이게 공부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라디안 각은 여기 RAD는 센티미터, 미터 같은 단위랑은 다른 거예요. 애초에 태생이. 여기서 라디안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각을 나타냅니다 라는 뜻이지 센티미터, 밀리미터 같은 단위랑은 다릅니다. 자, 왜 다른지는 제가 한 번만 살펴보면, 이게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처음에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한 대학교 1학년 때쯤은 이제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그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호도법의 정의에 따라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세타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죠. 이렇게 되지. 그럼 기본적으로 단위가 약분이 되죠. 맞니? 그냥 호도법을 이용해서 각을 구하잖아. 그럼 그냥 실수만 나오는 거예요. 각이. 오케이? 얘는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인데 각입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RAD를 가끔 쓸 뿐이지 이런 단위랑은 다릅니다. 이런 단위는 무조건 붙여줘야 되죠. 계산할 때. 1km랑 1m는 천지 차이니까. 근데 라디안 각은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 이런 단위랑은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약분이 되는 거고. 몇 가지 문제 없니? 이건 조금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다른 단위랑은 좀 다르다. 애초에 그냥 실수만 나온다. 그럼 잘 그게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아니 실수로 나오면 뭐 어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이거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못 나타냅니다. X축,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어요. 그죠? 근데 라디안 각은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미분, 적분 가능하니까 굉장히 많은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호도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속적인 각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이걸 제가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 와닿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고 본격적으로